이제 다시 뵙네요. 좀 많이 지겹지 않으신지 모르겠네요. 이 세계적 석학에 대한 제가 예의 없는 발언이긴 한데, 정말 하나하나 곱씹으면 기가 막힌 말들입니다. 그거 정말 하나하나 곱씹으면,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죠. 제가 간단하게 그냥 해설을 해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이런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칠판에다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은 연극과 영화 중에서 어느 걸 더 좋아하십니까? 연극과 영화. 어느 걸 더 즐겨보시죠?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풀어나가 볼까요? 한번 비유적으로 드라이퍼스 교수님의 강의는, 그러니까 드라이퍼스 교수님의 시각은 원격 교육은 연극이다? 영화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드라이퍼스 교수님의 문제의식은 우리가 너무 긴 강의라서 다 드렸어야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다 이해하셨을 텐데, 그렇지 못하신, 그냥 지금 들으신 부분만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드라이퍼스 교수님에 따르면 원격 교육은 영화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면 진정한 교육은 진짜 교육, 진짜 체험, 진짜 인간다운 체험은 연극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라이퍼스 교수님의 책을 옛날에 읽을 때 참 반가웠던 게, 저랑 똑같은 감이, 물론 깊이의 수준은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흔히 사람들 만날 때, 강의할 때 쓰는, 특강할 때 하는 얘기와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석학이 우리랑 똑같은 얘기하면 반갑잖아요. 제가 특강 다닐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특강이 참 좋아요.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지금 사이버대학 교수로 있지만, 왠지 오프대학 시절, 내가 오프대학 교수로 있었던 시절이 그리울 때가 가끔 생깁니다. 그 시절, 그러니까 강의실 문을 탁 열고 들었을 때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쳐다보면서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고, 시작하면서 흐름, 같이 이렇게 어떤 집단의 어떤 기가 같이 움직이면서 아이들의 질문과 그 속에서 답하는 과정에서 내가 준비해온 강의와는 다른 어떤 생각의 나래를 펼치면서 강의가 굉장히 달라졌어. 그런데 달라진 강의가 훨씬 더 많은 생각을, 그리고 내 집에 가서 이거 빨리 적어야겠어. 내가 논문 쓸 때 이런 측면에서 써봐야 되겠어. 그건 최고의 체험입니다. 재즈예요, 재즈. 현장에서의 연주, 창조적인 연주 속에서의 재즈 연주 같은 거. 그런 강의를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이놈의 사이버 대학은 그걸 할 수가 없잖아. 스크린 쳐다보고서 혼자 떠드는 거 아니에요? 영화 배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영화 배우가 거기서 I love you. 시청자를 향해서 I love you 하면은 그 I love you의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러나 연극에서 바로 앞에 있는 관객들, 오늘 스카프 멋있게 하고 오셨네요? 멋있어요. 이건 느낌이 다르잖아,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비유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연극과 영화, 원격 교육은 영화 같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어떤 제작이고, 그 안에는 아주 깊이고 진한 교감 같은 게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극 배우들이 저처럼 오프 대학에 있다가 온라인 대학에 왔다가 다시 오프를 그리워하듯이 영화로 대박, 블록버스터를 터뜨려도 우리가 흔히 신문에 보면 다시 연극 배우로 돌아가는 경우를 보죠. 그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드라이퍼스 교수님은 이런 비유예요. 그러니까 원격 교육은 진짜 진한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다수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어떤 좀 낮은 수준의 교육으로 하고, 진짜 깊이 있는 교육, 진짜 장인 교육은, 그건 연극과 같은 교육은 1대1로, 그거는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한 거고, 세계는 앞으로 그래서 엘리트 중심의 어떤 오프와 그 다음에 일반 직업적 실무 교육의 사이버로 이원화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오래전서부터 하고 계셨어요. 글쎄, 퀘스천 마크. 그럴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게 맞는지. 예. 자, 그런 어떤 문제의식인데, 이게 쉬운 얘기 같지만 드라이퍼스 교수님이 이 녹록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계적 석학이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흔히 한국의 그 유학생들이 가서 외국에서 유학 가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많은 경우는 뭐가 부족해서 실패하냐면요. 그냥 책을 많이 그 읽은 걸로 그게 다 자기 지식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왜 자기 지식입니까? 그건 요즘 같은 온라인 세상에서는 뒤져보면 금방 나오는데 아니죠. 그건 어디서나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자, 이 진정한 지식은 자기의 사고방식, 사유방식으로 내면화됐을 때, 내면화된 철학의 틀 자체가 있을 때, 자기의 사고의 틀이 있으면 수많은 잡다한 지식들을 자기가 재구성해낼 수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이론화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 그걸 외우고 하는 시험, 그거 다 버리십시오. 물론 어떤 자격증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건 있죠. 외우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외우지 않아야 될 거 외우는 게 나쁘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왜 사는가를 그걸 외워서 답안을 써야 됩니까? 난 아주 그런 교양, 진저리 갖춰집니다. 그런 걸 우리 다 없애버립시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드라이퍼스 교수님의 강점은 그냥 어떤 기술, 테크놀로지에 대한 어떤 기술적 예측이 아니에요. 철학이 담겨져 있는 얘기, 철학. 철학하면 갑자기 좀 거부감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대 철학자들의 수많은 논쟁과 고민이 이 안에는 스며들어 있어요. 그 강의의 근저에는. 단지 우리가 그것을 포착을 못 해낼 뿐이죠. 포착을. 제가 칠판에다 한번 써볼까요? 자, 이게 얘기하자면 참 너무 긴데 짧게 이걸 패스트푸드식으로 참 얘기하자니 참 그렇네요. 자,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쉬운 영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To live dangerously. 야, 이거 스펠링 쓰다가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나네. 이 온라인 교육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온라인 교육의 단점은 이 교수들이 실수하는 게 영원히 흔적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제가 이 스펠링이 어둡거든요. 이거 스펠링 틀리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비웃으실 거 아니야. 오픈은 뭐예요? 쓰고 지워집니다. 쓰고 지워져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이게 드라이퍼스 교수님이 하는 얘기와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드라이퍼스 교수님이 이런 얘기예요. 제가 좀 새길로 새서 죄송한데 이런 거예요. 오프 교육은 자기의 잘못, 자기의 실수 이런 건 남들 앞에서 남들 앞에서 얼마든지 이 어떤 실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걸 통해서 망신도 당하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생생함, 이런 생생함 같은 게 있다. 근데 온라인은 다르죠. 온라인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좀 말이 두서가 없는데 여러분이 지금 to live dangerously라고 썼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안 교수님 이거 문법이 이거 틀렸잖아요. 이거 이렇게 고치세요. 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만약 내가 문법적으로 틀리게 썼다면 못하죠. 못하죠. 지금 실시간으로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는 분 없잖아. 못하죠. 그러나 오픈은 뭐예요? 할 수 있잖아요. 즉 오픈은 교수들이 2배로 부담이 되는 거죠. 나는 뭐 그냥 여기서 뭐 틀렸어도 나중에 게시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때까지 생각할 기회가 있잖아. 오픈은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야 되죠. 그 자리에서 대답을 못하면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지는 경우죠. 그러니까 생방송과 녹화방송의 차이 같은 거 그런 거죠. 근데 나는 그게 좋아. 그 자리에서 곤란한 질문을 안 받아서 좋아. 나중에 게시판에서 확인하고 충분히 시간 둬서 내가 잘 아는 척하면서 답해도 좋아. 그러나 오픈은 그게 안 되죠. 드라이퍼스 교수님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은 그건 좀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야. 좀 말이 새버렸는데 죄송해요. 제가 행설수설해서 to live dangerously 뭐예요? 위험하게 사는 이게 누가 한 말이냐? 그 유명한 철학자
니체, 한국에서 니체라고 하는 니체 얘기입니다. To live dangerously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한번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To live dangerously.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게 오픈은 이게 그 자리에서 다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게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니체에 있어서 to live dangerously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니체의 철학적 질문 같은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고 어떤 짜릿한 어떤 극복과 고통과 그 고통을 극복한 속에서의 마치 그 마라토너의 그 나오는 호르몬처럼 그런 쾌감, 그것이 인간이 자신의 살아있음을 느끼잖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조깅을 하거나 이럴 때 어떤 살아있음, 땀을 흘리면서 그런 걸 느끼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터넷에 그 클릭 하는 게임 속에서 얼마나 살아있는 걸 느낄까라는 게 드라이퍼스 교수님의 얘기입니다. 몸을 움직이고 체험하고 하는 거, 그게 진짜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인터넷에서 안전하게 게임하면서 총 죽이잖아요. 경찰 죽이고 뭐 테러리스트 죽이고 하는 그 다양한 게임들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는 쏘면 어떻게 돼요? 죽죠. 인터넷에서 죽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서 인터넷은 안전하고 좋을 것 같은데 드라이퍼스 교수님에게 보기에는 그것이 인터넷 문명의 치명적 단점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안전하게 인공적 공간에서 삶을 누리는 거, 영원한 삶을, 영생의 삶을 누리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셜 미디어에 한번 그걸 계정을 만들어 놓으면 제가 죽고 나서 지금 40대 중반인데요. 제가 죽고 나서도 영원히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를 없애는 장의사 직업도 생겼잖아요. 아시죠? 니체에게 있어서, 드라이퍼스 교수님에게 있어서 인터넷은 굉장히 어색하고 인공적이고 어떤 참 한계를 가진 공간인 거예요. 오히려 인터넷을 박차고 살아가는 것 속에서 심지어 우리의 생명의 유한성을 찬양하라. 유한성. 과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나 이런 거 뭐 신들이 인간을 질투하잖아요. 왜 질투하죠? 뭐 꼭 그런 말 있잖아요. 짧고 굵게라는 말처럼 신들은 영원히 영생의 존재잖아. 근데 인간은 짧은 모탈한 존재, 모탈. 어떤 생명이 제한되어 있는, 하지만 대신에 그만큼 아주 진하게 살아가는 존재죠. 신은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극단적 비유로, 식물인간으로 살아간다고, 평생을 수백 년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그게 행복합니까? 아니죠. 제가 너무 죄송해요. 너무 극단적 비유를 드렸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좀 약간이라도 감이 오십니까? 좀 너무 황당하게 들리시나 않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의 그 게임, 삶, 그게 진짜 짜릿한 체험일까? 라는 어떤 얘기들은 많이 하잖아요.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익명의 공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다수 군중 속에서의 인터넷의 익명의 공간, 그게 진정한 인간의 존재 형태일까? 라는 질문 던지죠. 죄송해요. 다시 칠판에다가. 이건 누구냐면은, 이것도, 갑자기 이게 무슨 철학 강의 같아. 철학이 사실은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걸 철학자들은 괜히 거창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키에르 케고로. 실존주의 철학자죠. 우리 고등학교 때 단답식으로 배웠던. 자,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철학적으로 사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이걸 단답식으로 가르치고 있으니. 그래서 전 한국의 대학 입시를 완전히 뜯어고쳤으면 하는데 또 말이 새기 전에 일단 다시 본론에 집중을 해서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선구적으로 그 오래된 그 옛날에 키에르 케고르는 이미 미디어의 속성을 간파했어요. 미디어는에서의 그 퍼블릭, 공중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공중, 퍼블릭. 이 퍼블릭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시큰둥했어요. 굉장히 시큰둥하고
마음에 안 들어 했죠. 왜냐? 퍼블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안병진, 안수지 이런 어떤 구체적 이름이 제거된 거잖아요. 퍼블릭이라는 거. 공공의 이름으로. 그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공공의 이름으로 널 처단한다. 그 공공은 주장하기 나름이잖아. 조작하기 나름 아니에요? 그 공공은 정확하게 어떤 공공이에요? 안병진이 들어가 있는 공공입니까? 그 공공, 퍼블릭이라는 이름만큼 참 숭고한 운동이기도 하지만 또 퍼블릭이라는 이름만큼 위험한 게 없죠. 공공의 적. 영화 제목이지만 한편으로 그건 섬뜩한 거예요. 키에로 케고르가 최소한 보기에는 그건 굉장히 섬뜩한 거예요. 퍼블릭이라는 익명성 속에 숨어서 하는 남을 난도질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의 위험성을 이미 그 당시 이미 깨쳤던 그런 어떤 그 원격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드라이퍼스 교수님의 회의감. 그래서 인터넷을 파괴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인터넷 문명의 본질적 존재 조건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터넷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이해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표피적으로 인터넷의 장단점을 얘기하는 그런 좀 인터넷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 라고 하는 흔히 상투적인 그 저널리스트들, 상투적 지식인들의 얘기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인터넷 문명은 장점도 있고 장점 50%, 단점 50%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터넷 문명은 본질적으로 위험한 문명, 위험한 철학적 전제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거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좀 섬뜩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인터넷에서의 자아는 그건 해방적인 거나 창조적인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청년기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인터넷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모든 것이 가능하죠. 나는 오바마도 될 수 있고, 나는 뭐 오사마 빈 라덴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인터넷은 나의 그 세컨 라이프에서 나의 정체성을 바꿔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뭐든지 바꿔서 살 수 있죠. To live happily, freely, 자유롭게. 근데 드라이퍼스 교수님이 보기에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그거는 기껏 좋게 봐줘야 청년기의 유아적, 청년기적 특징. 해방이 되는 게 아니라 청년기의 경박한 수준이라는 거죠. 왜 우리 청년기 때 이렇게 자꾸 여러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스스로를 부정하고, 저 어렸을 때 나 펠레가 될래, 축구선수 펠레가 될래, 그 다음날, 나 무슨 케네디가 될래, 그 다음날, 뭐 이런 거, 그럼 어른들이 쯧쯧 혀차면서 그런 거 같은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드라이퍼스 교수님은 단순하게 인터넷의 장단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문명은 인간의 원래 본질적 존재의 형태와 조응하는가? 좋은가? 인간은 어느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느 정도까지는 인간의 본래 모습이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철학적,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 질문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연극적 분위기, 함께 어떻게 보면 동양 철학적인 겁니다. 함께 기루 교감하고, 오늘 제가 왠지 우울하면 학생들도 그 바이러스를 받아서 같이 우울해지고, 집단적 분위기, shared mood. 제가 칠판에 써볼게요. shared mood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기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기라고, 집단적 기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단지 서양 그 철학자들은 그걸 표현할 길이 없어서 shared mood 라고 드라이퍼스 교수님은 얘기하는데 같은 거죠. shared mood, 기, 집단적 분위기, 어떤 느낌, 그런 거, 어떤 이 감염이 큰 거. 그에 따라서 집단적 오케스트라인 거예요. 강의는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그 분위기 속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재즈 공연 같은 겁니다. 혼자 하는 공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드라이퍼스 교수님이 보기에는 사이버는 그게 과연 진정한 재즈 공연이야? 그래? 그거 그냥 뭐 컴퓨터 직업 교육 정도는 그거 해야지 필요하지. 그 이상을 넘봐서는 안 되지 않아? 뭐 이런 어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게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한번 오늘의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이 당연한 전제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 퀘스천 마크를 해보라는 게 제 강의의 핵심 목적입니다. 핵심 목적이고요. 그러면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는 저는 드라이퍼스 교수님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져야죠. 드라이퍼스 교수님은 과연 맞는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과연 인공지능은 드라이퍼스 교수님처럼 본질적으로 극복될 수 없는 걸까? 인공지능의 한계는 인간의 해석, 맥락,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 사실, 이런 것도 혹시 디지털로 구성할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도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고 있죠. 드라이퍼스 교수님이 인터넷에 대해서 인공지능에서 책을 쓴 게 벌써 2007년도 정도, 물론 그 이전에 썼던 게 계속 업데이트 했는데, 그래서 드라이퍼스 교수님도 계속 바뀌어요. 옛날에는요, 인터넷 검색 엔진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셨어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셨다가 본인의 이론적 입장을 수정하셨어. 인터넷 검색 엔진? 그래, 그건 좀 말이 되는 것 같아. 그건 인간적으로, 가능해. 검색 엔진이 인간적 해석이 결합된 검색 엔진은 가능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who knows? 갑자기 우리가 철석같이 드라이퍼스 교수님의 강의만 믿고 있다가 드라이퍼스 교수님이 저기 안병준 교수 미안한데 내가 그때 스튜디오에서 얘기한 건 미안해. 내가 잘 몰랐어. 좀 지나 보니까 이게 가능하더라고. 이게 원격 교육으로도 진정한 인간의 존재 형태와 가까운 교육이 가능할 수 있어. 미안해. 내 말 너무 믿지 마. 언젠가 그러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모두를 의심해야 됩니다. 저를 의심하셔야 되고, 냉소적인 인간이 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양의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교양인의 본질은 의심하는 인간입니다. 생각하는 인간, 비판하는 인간입니다. 냉소적인 인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다양한 기술의 진화들이 있잖아요. 아바타, 홀로그램. 예를 들어서 제가 아바타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아바타의 형태로 여러분의 존재가 함께 서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여러분 과거 스타워즈에서 불러내면 스승이 홀로그램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나서 그 분위기를 서로 감지하는 쉐어드 무드를 가지는, 불가능할 것 같죠? Why not? 이미 MIT에서 많은 연구가 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드라이퍼스 교수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제가 이 교양 강의, 우리 경희 학원의 강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오늘 아직 우리가 이 드라이퍼스 교수님의 강의는 많이 새롭게 구성하고 또 많은 편집을 거친 상태로라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했던 제 절실한 문제의식은 미래대학, 우리가 미래대학을 지향하지만 그것이 곧 기술주의적 인간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우리 대학을 졸업하는 분들은, 우리 여러분들은 디지털에 뛰어나면서도 아날로그적 감수성이 아주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인간형. 아이패드를 자유제재로 다루면서도 길거리 걸어가면서 아름다운 꽃잎 위에 이슬을 보면서 감동할 줄 아는 인간. 이것이 적절히 아우러진 인간이 진정한 미래형 인간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서가에 저처럼 시집이 몇 개 꽂혀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여러분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걸으셔야 됩니다. 걸으면서 둘레길, 올레길 걸으시면서 생각에 잠기시고,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바쁘죠. 단 1분이라도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균형을 이루는 인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딸과 아들과 연인과 부모님을 그런 세상으로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